이번 시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6번째 수목 식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목식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중에 따로 기타 식재에 나오니까 일단 교목식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라고 얘기하는 큰 나무들을 얘기를 하죠. 일단 이식계획에서 이식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있는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조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곳에 다른 나무들을 옮겨서 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 작업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역 환경을 조사한다. 네, 여기 A에서 나무가 있는 거고 우리 사이트는 B, 사이트가 계획한 공간이 B라고 할 때, 여기서는 기존 지역 조사에서는 이식의 수종, 이식할 나무들의 종류, 그 다음에 규격, 수량, 몇 주, 100주인지 200주인지, 그 다음에 이식하기가 쉬울지 어려울지, 이식의 난이도 및 인원 계획, 기계 사용 계획 등을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기존에서 여기에 느티나무 50주가 있는지, 그리고 호두나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서도 이제 인원 계획할 때는 기계도 여기는 대부분 굴치 작업, 파내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인력으로 쓸지 기계를 쓸지 그 구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파냈으면은 운반 관련해서 생장지에서 식재지까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 운반로의 상태, 그리고 운반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시공비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식재지 조사, 아까 A가 있고 B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를 조사하는 거죠. B를. 식재 집안의 토양, 흙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식재 가능한 수량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인력 동원은 가능한지, 장비 사용을 할 건지, 그다음 식재 가능 시기 등을 몇 월에 식재 적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활착률이 좋은 식재 적기가 따로 있어요, 나무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식 시기, 수목의 이식 적기는 눈이 트기 직전에 이른 봄과, 여기 화아, 여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화아, 꽃눈, 잎눈, 여바. 눈이 트기 직전에 이른 봄과 휴면으로 접어드는 가을철, 특히 눈이 트기 직전에 이른 봄이 이식의 최적기다. 여기가 최적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이때가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옮겨 심었을 때 여기 땅으로 왔을 때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꽃이 핀다는 것은, 눈이 튼다는 것은, 눈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생장이 갑자기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분 같은 걸 흡수하면서 빨리빨리 잘 자라기 때문에, 이미 눈이 터버리면은 그 적기에서 여기에서 활착률이 떨어지죠. 적응기가 없습니다. 눈이 터버린 이후에는 적응기가 없어요. 다음에 휴면으로 가면은 휴면으로 접어드는 가을철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후로는
휴면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생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활착률하고 상관없이 거의 고정 생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변화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선, 여기가 최선이라고 보시면, 자, 그리고 대나무류는 죽순이 자라기 전, 그리고 산죽과 조리대는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해요. 죽순이 자라나기 전이 적기이며, 식재 시기는 식재지의 표고, 그리고 토질. 표고는 그 등고 여기 뭐 해발 몇 미터에서 표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토질은 그 토양 자체의 성분 구성비, 모래질, 점토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수목의 성상 저번에 얘기했었죠. 낙엽이니 상록이니 화렵, 침엽, 교목, 관목 이렇게 해서 8가지 성상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조리대 사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사, 줄무늬 사사 이런 것들 여기 다 속하겠죠. 화본과, 벽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이것이 관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냥 관엽식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각처의 산중턱 이하의 숲이나 개활지에서 자라는 상로 관엽식물이다. 다음 물 빠짐에 좋고, 그 조리대들이 대부분 거기 빌딩 사이에 좀 응달진 곳에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방근을 혹은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1.2m 정도, 1에서 2m 정도이고 잎은 10에서 25cm로 가지 끝에서 두세 매가 나오고요. 여기 대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잎이. 다음에 가지경자리에는 가시 같은 잔톱니가 있다. 꽃이 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자줏빛 꽃이 있죠. 다음에 5년마다 한 발씩 피고 꽃이 핀 다음 지상부는 죽고 없어진다. 5년마다 꽃을 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는 이렇게 벽과라고 그랬었잖아요. 쌀 달리듯이 이런 식으로 쌀 이삭 달리듯이 생겼죠. 여기 열매가.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쓰고 열매, 잎줄기 이런 것들이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 낙엽 하렵수는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가을 이식이나 봄 이식이 있고요. 봄 이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 이식은 10월에서 11월 낙엽이 진 후에 휴면기, 대사작용이 없고 그 쉬고에 있는 생장이 없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낙엽 하렵수는 내한성이 약하고 늦게 눈이 움직이는 배롱나무, 백목련, 석류나무, 능소화 등은 여기는 원래는 4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조금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4월 중순을 뒤로 조금 늦춰주는 것이 좋다. 배롱나무, 백목련, 석류, 능소화. 자, 특히나 석류는 남부 수종이잖아요. 또 능소화도 남부에서 더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봄에 일찍 눈이 움직이는 단풍나무, 버드나무, 명자나무, 매화나무 등은 전에 11월에서 12월 그리고 3월 중순 조금 앞당겨서 봄에 일찍 눈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한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것들, 단풍, 버드, 명자, 매화 같은 것들. 버드나무 살릭스라고 선구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나지가 생기면 가장 먼저
먼저 들어와서 자라는 나무들 뭐 이런 것들 선구식물이라고 하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그 바람에 날려서 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가 그런 데도 잘 자라고요. 수피는 안갑색을 띠며 세로로 갈라진다. 양수로 생장이 빠르고 하천가나 계곡 사이에서 잘 자란다. 전국 분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잎은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암수 딴구루로서 이것이 꽃의 모양이고 이것이 열매의 모양입니다. 다음에 주의사항 포장해서 자주 옮긴 나무 여기서 팠다가 저기로 옮기고 계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뿌리 돌림된 나무 세근이 많은 나무 등은 잎을 모두 제거하여 증산 억제 증산이라는 것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나뭇잎이 있으면은 연맥이 있고 요 뒷면에 기공 공변세포라고 해가지고 기공이 있잖아요. 확대를 해보면 뒷면에 기공 여기로 그 나무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증발을 하는 것,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기공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잎을 없애면은 그러면 증산작용이 없다는 것은 수목 안에 그 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리죠. 초여름에도 이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적응이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적응이 잘 된. 뿌리 돌림된 나무 세근이 많은 거는 이거는 활착력이 증진된. 큰 나무를 이식할 때는 증산 억제, 상처 등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줄기에 새끼를 감고 진흙을 발라서 이거가 기밀성을 높인다고 하죠. 공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병균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증산 억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나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고요. 자, 상록화렵수 상록인데 화렵수라는 게 대부분 상록화렵수는 저기 남부 수족이 많죠. 자, 이식적기는 상록화렵수는 눈의 움직임이 느리다. 그리고 추위에 대한 내한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4월 중순으로 조금 더 느리게 되겠죠.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으로 위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낙엽화렵수보다는 상록화렵수가 더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언땅이 풀린 거 그것보다 훨씬 늦잖아요. 그다음에 장막의 이식 기온과 공중 습도가 높은 6, 7월의 장마기에도 이식이 가능한데 장마기는 신초 새순 새로 난 가지들을 얘기를 하죠. 새순 새 가지 세 가지의 최대 성장기로 세포 분열이 왕성하며 경역과 내용물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입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고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상 주의를 하고요. 장마기는 대부분 여름이죠. 여름 장마기이기 때문에 차근시까지 토양 건조를 막기 위해 자주 관수를 실시한다. 그다음에 추위, 더위, 건조에 견디도록 나무 밑을 지피나 깎은 풀로 덮어준다. 이거 멀칭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ULCHING 멀칭. 자, 그러면은 뭐 수분 증산도 방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잡초들이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잡초가 잘 자라지 않게 한다거나 그리고 뿌리의 활착력을 높여주게 지온이 상승하도록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침엽수류 유식적기는 언땅이 풀린 직후부터 4월 상순까지 또는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가 이식적기이다.
다음 신근성, 소나무는 굉장한 신근성 나무죠. 다음에 독성이 있는 나무 이런 것들, 소나무, 종비나무, 구상나무 등은 새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3, 4월이 통상적인 이식 적기이고 새싹이 길게 신장하면 착근이 곤란하다. 그 전에 하란 소리죠. 신초가 막 자라기 전에.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사이에 뿌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 공급이 계속 수분이나 양분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초가 자라고 있는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8, 9월에 이식할 경우에는 뿌리에 흙이 밀착되게 하여 이식한다.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그 뿌리에 흙이 떨어지면은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준다는 소리고요. 자, 종비나무, 소나무과의 상록 침혁 교목으로 암수 한 그루고요. 암수 한 그루고 높이 25m까지 자라고요. 다음 꽃이 짙은 보라색을 띄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파리를 딱 잘라보면 여기는 네모나죠. 종비나무는 잎이 그렇고 가문비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종비나무는 딱딱 끊어지고 요 차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걸로 구분을 한다. 종비나무는 사각형이고 가문비나무는 렌즈형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 돌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돌림은 새로운 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뿌리라는 것은 잔뿌리를 얘기를 해요. 색은 잔뿌리. 잔뿌리가 많다는 것은 뿌리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흡수량, 양분 흡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발생시키기 위해 수목이 생장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아까 A 위치에서 뿌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이식 후, 이게 B 지역에서 이식 후 활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뿌리 돌림은 이식이 어려운 나무나 부적기에 이식할 경우 또는 노목이나 병목의 세력갱신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식을 위해서 대부분 포커스가 이식에 맞춰진 거고요. 요거는 그 자리에서 얘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이거가 좀 구분돼서 이식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세력갱신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돌림 단면도 평면도를 보시면 사방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력 여기도 원뿌리도 지지력을 위해서 좀 다 잘라 놓으면 푹 꺼지잖아요. 푹 꺼져 버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딴 것들을 다 채워 넣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좀 남겨서 몇 가닥은 남기고 맨 밑에 가닥은 또 이렇게 남기는데 여기서 환상박피라는 것을 해줍니다. 여기에 껍질을 까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껍질을 까주면은 원래는 이쪽으로 여기에서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던 것이 여기에서 끊겨가지고 이 윗부분이 더 볼록해지게 영양분이 집적되는 것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환상박피거든요. 뒤에 따로 또 설명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다 잘랐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몇 가닥 남겨가지고 몇 가닥 남겨서 지지할 수 있도록 이 나무가 지지되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근원직경이 되겠죠.
근원직경의 3배에서 5배 정도 굴치폭을 만들고요. 이 폭, 여기가 요 길이의 3배에서 5배가 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상박피는 10에서 15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15cm 이상으로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10에서 15cm 정도 표피를 까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아셨고요. 자, 환상박피라는 것은 거들링 또는 링잉이라고 하는데, 식물체, 특히 수목과 같은 다년생 식물의 형성층 부위, 부름켜라고, 형성층은 부름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름켜라고 하죠. 그래서 비대생장, 세포 분열이 굉장히 원활히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다음, 바깥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요. 체관부가 이게 이제 그 양분 이동을 하는 거죠. 양분 이동. 양분 이동 통로를 체관부라고 합니다. 체관부를 제거함에 따라 식물의 탄소 동화 산물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껍질을 벗겨낸 부분의 위쪽이 뿌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위쪽에 이렇게 두툼하게